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전남도청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공무원이 감사관실에 감사를 받고 있답니다.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곳에서 자신의 생활용품이나 자녀들 간식 등을 사거나 구매를 하고자 다시 물건을 반납하는 이른바 위장구매로 수백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는 거고요. 전남도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고 있는 매점은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유용되는 통로로 사용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매점 컴퓨터에서 개인용품들, 에어팟이나 신발, 스마트워치 등 고가 제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방식인데요. 대담하기도 하고요. 요즘 시대에 이런 게 가능한가 싶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도대체 어디까지 와 있나 싶기도 한데 이런 일부 공무원들이 대다수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신문에서는 이런 비위 행동을 일탈이라고 표현했더군요. 일탈보다는 범죄가 맞지 않나 싶은데 충주시 공식 SNS가 B급 감성으로 구독자 수 31만 명을 달성했다죠. 전국의 광역과 기초지자체 홍보 채널 가운데 1위입니다. 1위를 만든 영상들은 이런 겁니다. 충주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하이라이스 먹방을 하는 건데요. 그만큼 하수 처리가 위생적으로 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죠. 최근에는 31만 달성의 감사 인사하는 영상이 폭발적인 화제를 불러오고 있는데 담당자인 7급 김선태 주무관이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그야말로 겸손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는 식이죠. 요즘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의 진정한 일탈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털어불어 민원 해결사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인공지능 격리회계 얼마에요? 재고관리 제조 생산 얼마에요? 건설 현장 ERP도 얼마에요? 얼마에요? ERP 월 39,000원. 창업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에요가 좋습니다. 얼마에요? 달빛 부가세 별도. 에즈랜드 쉽고 빠른 인쇄 에즈랜드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감사보고서, 세무조정, 계산서도 에즈랜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의 품격, 도시와 문화 인프라 속의 감격, 이 모든 걸 누리는 당신이라는 자격. 롯데에서 선보이는 상위 0.1%를 위한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 문의 1811-9996 롯데건설. 2023 한국소비자평가 픽업 부문 대상 수상 기념으로 렉스턴 스포츠가 모두에게 혜택을 쏩니다. 5년간 수리비 걱정 없는 퍼펙트 케어도 쏘고, 또는 선수율에 따라 무이자 최대 60개월도 쏘고, 놀라운 혜택 추가, 조기 폐차 후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00만 원 쏜다. 특별 한정 차량 상상 이상의 혜택.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네, 3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최근에 여수시의회가 지역의 의대 병원 설립 결의안을 두고 지역민들로부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들 전해드렸는데 의회 내부에서는 의원들 간의 갈등에 불씨가 된 건의안이나 결의안 채택 이런 것들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수시의회 국회의원 갑을 지역구 간 의원들이 지역의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사사건건 의견 충돌을 빚고 있고 또 의회 의사 일정의 일부 파행까지 몰고 온 의회의 건의안이나 결의안 채택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지난 21일 개회된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의회가 발의하는 각종 건의안과 결의안들이 보여주기식 성과 위주로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원에 따르면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여수시의회가 발의한 건의안과 촉구안은 총 36건에 이른다고 밝히고 이 같은 수치는 인근 지자체인 순천시의회의 19건, 목포시의회 6건, 광양시의회 1건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 의회가 정부나 지자체, 외부 기관을 상대로 촉구한 건의안과 결의안이 자칫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로 비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고, 또 이 같은 건의안이나 결의안 발의에만 몰두한 나머지 상대 기관의 성실한 답변이나 이 대체 마련 등을 촉구하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시의회의 건의안과 결의안 채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송 의원은 여수시 갑을 지역구 간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도 의회 내부에서 각기 다른 결의문을 내는 과정에서 이 파행을 초래했고, 시민은 안중에 없고 이 꼭두각시 의원들 대리 전에 시민들이 신물이 난다 또는 의회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비난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송하진 의원은 의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을 되풀이하는데 누구에게 어떤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냐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힌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수신기관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냐며 의원들에게 반문했습니다. 예, 송하진 의원 무소속 의원이죠. 민주당 갑을지역구 의원들의 의회 내 힘겨루기를 옆에서 바라보는 심정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민선 8개 출범 9개월 만에 36건.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참 열심히도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을 하셨는데 정작 정부나 기관에 송부한 36건 가운데 회신을 받은 것은 한 건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의회가 무려 36건이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나 기관에 송부했는데 회신은 고작 한 건에 불과하고 그 한 건도 이 전남도로부터 회신받은 여수율촌 제2산업단지 조기 조성 촉구 건의안이 유일하다며 건의안 채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송 의원은 민선 8기를 제외하고 그 전 시기인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다 합해도 총 100여 건에 이르는 건의안과 결의안의 회신율이 겨우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회가 비효율적으로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시의회가 발송하는 촉구 건의안은 분명 기관과 기관 사이에 오가는 공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가벼운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다며 해당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접수한 기관이 회신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스스로 나서서 챙겼어야 한다며 시의회 내부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전국 20여 개 지자체에서 지자체 의회에서 건의안과 결의안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시정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여수시의회 역시 건의안이 사장되지 않고 행정에 반영돼 시민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스스로들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순천으로 가죠. 순천시가 지난해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순천 조례 지하차도 진입 차단 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장 여건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 낭비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네, 순천시가 순천시 조례동 지하차도 내부에 화재 등의 위험 요소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진입 차단 장치를 설치했는데 정작 해당 시설이 운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장소에 설치됐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차단 시설이 육교 뒤편인 지하차도 내리막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진입 금지 안내문이 육교에 가려 운전자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시설은 지하차도 100에서 150m 진입 구간에 차량이 가까이 갔을 경우 차단 안내 시설이 보이지 않다가 육교에 도달해서야 안내판이 보이는 실정이어서 운전자가 안내판을 보고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 시설은 커튼 방식의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하차도에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 등을 감안한다면 육교에 가려진 지금의 차단 장치가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실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 안내 시설물을 보고 지하차도 옆으로 우회전하는 방식으로 이 진입 시설을 회피할 타이밍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육교가 차단 시설의 안내물을 가리게 됐고 이 5억 원을 들인 도로의 안전 시설물이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제기되자 순천시 도로과는 언론을 통해 현장 방문을 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세워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분들이 왜 현장을 확인하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광양에서 마무리하죠. 광양 섬진강의 이름이 두꺼비 섬자로 시작을 하고 고려 때 왜구가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오자 두꺼비들이 큰 소리로 울어서 왜구를 물리쳤다. 이런 강 이름의 유래가 있죠. 그런데 최근 섬진강 주변에 서식하는 두꺼비들 로드킬과 암수 성비 불균형 사례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네요.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광양을 지나 바다로 유입되는 이 섬진강 주변에 서식하는 이른바 환경 지표종인 두꺼비 생태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환경단체인 전남녹색연합이 생태계 중간자로 생물의 다양성이나 건강성을 높여주는 두꺼비가 이 섬진강 주변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광양 섬진강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두꺼비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전남녹색연합은 그동안 섬진강 주변의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두꺼비 노드킬 보호 활동과 산란지 보호 활동을 함께 해왔는데 최근 개체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고 두꺼비들의 성비 불균형 사례까지 관찰되고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냈습니다. 섬진강 이름의 유래가 된 생물종이 자칫 사라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나 주민들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남녹색연합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섬진강 두꺼비들의 산란 보호 활동을 전개해왔는데 최근 개체 수가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노드킬 등 이 노드킬 외부의 요건으로 이 개체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암수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암컷에 비해 수컷이 상대적으로 많아 이 암컷 두꺼비들이 이 포접 상태에서 압사하거나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조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암수의 평균 성비가 1대 1.5 정도로 유지돼 왔는데 2023년에 1대 10까지 치솟으며 이 암 두꺼비들의 산란 스트레스가 극심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환경단체에서는 관련된 학계의 연구 자료가 빈약하고 이 결과가 일반적으로 공유되지 않아서 이 정확한 원인 파악이 힘든 실정이라며 지역의 양서류의 개체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나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구례을 서동용 의원,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구례 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오늘은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서동용 의원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서동용입니다. 예, 오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 광양을 내려왔습니다. 아, 주말에는 광양에 네. 계십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또 내일은 또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KTX 일주일에 4번 왕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는 조금 줄어드셨습니까? 예, 이제 KTX는 좀 덜 탔는데요. 네. 지난 화요일 날 저희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열어서 정순신 청문회 의결했고요. 예.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 신청을 했는데 안건조정 신청을 하고 자기들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안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안건조정위원장으로서 의결을 했고 광양에서 한 40분 정도가 국회 구경을 오셔서 그분들 좀 맡고 광양시장님 구례 군수님이 그 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국회를 방문하셔가지고 또 뵙고 어제는 또 본회의 열어서 양곡관리법 처리하고 예 기차는 덜 탔으나 여전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셨겠습니다. 예. 예. 이야기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볼 텐데 말씀하신 정순신 방지법도 이야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내용 먼저 좀 살펴주시죠. 정순신 변호사 부부가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녀 학교 폭력 사건을 무마하고자 시도했지요. 예. 행정소송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했는데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밝혀지면서 2차 가해 사각지대를 좀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가해 학생 측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고 이게 좀 장기화되고 전학 조치 등이 내려졌으나 거기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고 이럴 경우에
법률적 지원 미비와 함께 학생 간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을 한 건데요. 개정안은 이제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피해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거나 법률 자문을 해준다거나 이런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피해 학생 보호의 안전망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예, 그러면 피해 학생의 법률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이유는 안전망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될 텐데요. 특히 이번 이제 정순신 사건을 통해서 보면 법 기술자들이 어떻게 학교 폭력을 대하고 있는가 적나라하게 보여줬거든요. 이들은 이제 학교 폭력을 일삼는 가해 학생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법을 잘 아는 부모 찬스를 이용을 해서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일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이제 행정심판, 가처분 소송 이런 온갖 법적 수단을 통해서 이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는 동안 피해 학생들은 이를 아무런 방어책 없이 고통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현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피해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법적 도움이 좀 필요할 거다. 만약에 이 피해 학생들에게도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처럼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2차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 이제 일반 학폭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의 방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학폭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 법률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께서요. 과거 민주당은 학폭 사건에 대해서 주홍 글씨가 된다고 했다가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는 거는 과거 민주당, 현재 민주당 싸우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던데 들으셨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학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자라고 했던 게 교육부 장관 이주호 장관이 그 전에 이 교육부 장관을 할 때였어요. 그때 교육부 장관 하면서 생기부에다가 학폭을 기재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한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엄청나게 급증했고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학생만 이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피해 학생들은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현상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근데 김웅 의원은요. 그때 당시 이주호 장관의 정책보좌관이면서 저 학폭을 생기부에 기재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생기부의 학생부 기재가 당시에도 난 옳지 않은 방침이라고 한 주장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니까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법을 좀 발의를 했더니 그때 당시 이걸 도입했던 김웅 의원이 이 비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김웅 의원의 태도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김웅 의원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추려면 과연 생기부 기재가 옳았는지에 대해서 그때의 판단과 지금의 현상 사이의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이 정순신 검사였잖아요. 예. 자신의 직장 동료였고 자신의 상사였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은 태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히려 과거의 김웅과 현재의 김웅 의원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의원님의 생각은?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제도 도입에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제도가 부작용이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폭에 대해서 학폭을 방지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그 제도를 도입한 사람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는 게 맞지요. 알겠습니다. 31일에 청문회 연다고 이제 의결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단독 의결이었고 또 교육부에서 내놓을 학폭 대책은 그 이후에 내놓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정순신 변호사가 참석을 하겠습니까? 예. 저희가 일단 31일 날 할 청문회를 하자고 결정을 한 이유는 아마 그 직후에 이제 교육부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대책을 최종 발표하기 전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논의들을 좀 거쳐서 이 부분이 대책에 포함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예.
일단 정순실 변호사는 이제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당사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출석 안 하면 어쩌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저희 그날 그 의결하는 날 유기용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만약에 정순신 변호사가 불출석을 시도하거나 뭐 해외 출국 등을 뭐 시도하는 경우에 우리 위원회로서는 그 정순신 변호사의 부인, 그러니까 가해 학생의 어머니나 또는 가해 학생을 직접 청문회에 좀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엄중히 좀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순신 변호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정순신 변호사뿐만이 아니고 저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걸 재심에서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 당시 가해 학생의 변호사, 재심의 조정위원 이런 분들도 좀 오시게 했고 민사고에서는 왜 이리 전학 조치를 늦게 했는지를 따져묻기 위해서 좀 관련자들을 오시게 했고요. 또 서울에 있는 반포고등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전학을 간 이후 졸업한 날 학폭 생기부에서 기재를 삭제해버렸거든요. 그랬죠. 그 과정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또 관계자들 좀 오시게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셔서 이번에는 조금 지난번보다는 좀 달라질 거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회 의결로 증인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거나 불출석을 한다거나 그러면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더 많은 내용들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슈의 시간을 저희가 좀 너무 많이 써서 빨리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내놨다가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하고 노동부 장관이 혼선에 대해서 사과도 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도 없이 즉흥적으로 대통령 한마디로 정책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당초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요. 5개월 논의를 했고 3개월간 다듬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충분하게 소통했다라고 하는 말을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갖고 직접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발표하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나서서 야 69시간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런 투의 말을 하니까 갑자기 60시간으로 바뀌고 그러고 나서 또 이걸 또 부정했어요. 예. 이렇게 정책의 혼선들을 좀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위 MZ세대가 원하는 근로시간 개편이라고 주장했지만 막상 MZ세대가 가장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도 제대로 안 한 채 개편안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거를 자인한 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국민의 의견보다는 정부가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다가 국민의 반발이 있자 대통령 말 한마디에 8개월간 준비한 정책들을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 정부가 얼마나 준비 안 된 아마추어 정부인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지금 시각에서 노동시간 개편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이제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본 시간 40시간에 추가 12시간 해서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에 대해서 이건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고 전체적인 근로시간은 노사가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주 69시간이 가능하다. 주 69시간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던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틈만 나면 뭐 이번 근로시간 개편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글로벌 스탠드를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는 오히려 지금 근로시간을 계속 줄이고 있는 그렇죠. 추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래를 위한 노동시간이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이런 문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지금보다는 근로시간을 점점 좀 줄여나가서 그 국민들에게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근로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좀 고민해야 할 때다. 지금 민주당은 그 주 52시간을 넘어서서 주 4.5일 근무까지도 근로시간을 좀 줄이자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이슈로 좀 넘어와서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입지 선정 관련해서 순천과 고흥이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인 지역구시라기보다는 직간접적으로 이제 얽혀 있는 관계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입지 선정에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당초요. 제가 2020년 하반기 2021년도에 과기정 통보하고 제가 그때 상의를 했을 때는 예. 고흥에 있는 우주발사체 그리고 경남 사천에 카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공산업과 우주산업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 클러스터의 결성 뭐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한번 논의를 했던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쨌든 조금 바뀌었죠. 그 계획이 바뀌어서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문제가 이제 불거졌는데요. 현재 전남에서는 고흥하고 순천이 그리고 경남에서 창원이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어쨌든 우선 전남으로 오도록 좀 협력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걸 자칫 둘이 싸우다가 창원으로 가면 우리 지역에 너무 좀 큰 피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통령실이 그 전남 고흥 지역 그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을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점들까지 같이 하면 어쨌든 고흥 지역이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좀 형성되고 이렇게 풀어져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단조립장 그 입지 선정 문제는 저는 뭐 이제 양쪽 다 어떤 경우이든 고흥이 우주산업의 중심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고요. 잘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전남도가요.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에 대해서 포스코그룹 차원의 본사 이전을 강력하게 또 촉구를 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포스코는 이제 핵심 산업이 역시 철강 산업 아닙니까? 근데 포항보다는 광양제철소의 조각 능력이 더 크거든요. 예.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광양 지역에서는 그 포스코가 포항과 광양을 대우함에 있어서 사실 좀 너무 포항 중심적이었다 이런 불만들이 계속 있었고 저희가 통계로 봐서는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부터 포스코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삼성 협력 방안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좀 하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는 포스코가 좀 성의 있는 조치가 부족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포스코홀딩스를 포항으로 가져가기로 하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광양 지역에서는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포스코 케미칼이 됐건 뭐가 됐건 어쨌든 그 이런 부분들 계열사를 광양 이전을 통해서 포항과 광양 사이도 지역 상생에 대한 모델들을 포스코가 몸소 좀 실천해 보여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이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계속 좀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요구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MBC 라디오 물던 칼 아직도 몰라요. 어머나! 중고차 팔 때 몰던 카 아직도 모르세요? 내가 몰던 차, 아끼던 차도 중고차 팔 땐 몰던 카 인터넷 주소창에 몰던 카만 치세요. 중고차 팔 땐 몰던 칼 설레임, 여유, 특별함. 누구나 이런 봄날을 꿈꾸기에 2시간의 여유 있는 예식과 격조 높은 한정식 상차림으로 가장 아름다운 날을 준비합니다. 스몰 웨딩, 가든 웨딩은 봄날과 함께. 예약 문의 745-0071 순천 청암대역 웨딩홀 봄날. 멈출 수 없는 즐거움, 열정과 흥분이 가득한 쇼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여수 공연. 송일국, 이종혁, 신영숙, 홍지민. 화려한 의상과 무대, 최고의 캐스팅이 만들어내는 매혹적인 탭댄스의 향연. 감동과 희열을 안길 지상 최대 쇼 뮤지컬이 시작됩니다. 2023 브로드웨이 42번가 4월 7일부터 9일까지 의심할 여지 없는 세계 최고의 꿈의 무대가 GS 칼텍스 예울마루에서 펼쳐집니다. 나뭇잎에 꿀을 발라 소원을 쓰면 이루어진다. 출처 확인은 했는가?
노화 방지 만병통치약이 있다. 작성자 확인했나? 어이? 지구 종말 예언에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되면 지구가 종말한다. 우리 학생 근거 확인했어? 가더라. 팩트 체크 하셨습니까? 속지 말고 확인하세요. 허위 정보 전염병을 막는 백신은 팩트 체크입니다. 인사하는 거 처음만 힘들지 감사하단 말 처음만 힘들지 먼저 시작해봐요 마음을 전해.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마음을 전합시다. 매일매일이 따뜻해질 겁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0.3 젊고 당찬 시사 생활 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고래갑 당협위원장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낙선 인사도 좀 다니고요. 아, 낙선 인사를 다니세요? 네. 이게 당대표 선거 하면서 신세진 분들도 많고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전국 다니면서 그런 거 이렇게 낙선 인사 좀 하고 있습니다. 낙선 인사하면은 보통 뭐라고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뭐 수고했다 뭐 이런 정도인가요? 왜 졌냐? 뭐 비난도 많이 하시고요. 네가 못해서 그렇다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대체로적으로는 그래도 뭐 낙선 인사까지 하고 경우가 있네 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십니다. 예. 네. 이야기 들어가 보면 그 국민의힘 젊은 층의 지지도가 많이 안 나오고 있다. 이제 요게 뉴스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 69시간 노동 시간 뭐 이런 것 때문일까요? 네, 이게 방향성도 있고요. 그 방향성을 풀어나가는 저는 방식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과의 외교 문제 같은 것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 내지는 하고 싶다라는 정책 목표는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얼마나 국민들의 동의를 받으면서 세련된 형태로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근로시간 문제 같은 경우도 실제로 현장에서 52시간보다 조금 더 일하고 싶은데 하는 근로자들의 니즈도 있고 또 사업주의 니즈도 있습니다. 52시간보다 더 못해서 투잡을 하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상한을 뭐 사무직에까지 막 확 올려버리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뭐 포괄임금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거 공짜로 야근하는 것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하는 2030의 어떤 불안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하급 직원들일수록 뭐 저는 포괄임금이라서 야근해봤자 돈도 안 나오는데 52시간보다 더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제도적인, 문화적인 그런 부작용들을 미리미리 잘 살피고 그런 걸 논의해가면서 일을 진행을 해야 정부 정책에 대해서 특히 하급 직원들도 이게 납득을 할 수가 있고 신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유능함을 보여드렸느냐 저는 뭐 그런 걱정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 뭐 복합적인 요인들의 집합체일 텐데 특히나 이제 2030 국민의힘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는 젊은 층들과 얼마나 소통을 하고 확대성이 있느냐 이제 이것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소통이라는 것도 좀 우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들은 노력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최고위원들 젊은 분들이 뭐 MZ 세대 노조랑 치맥을 뭐 한다느니 막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많이 만나서 소통하는 거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예. 그런 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정책 발표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자주 소통하고 잘 다듬어서 내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정책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여론의 반응이 안 좋다면은 공개 일정을 통해서 그 반응을 청취하는 게 아니고 반응을 잘 청취해서 공개 일정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게 단순히 소통이 아니라
유능하게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구나. 이런 부분들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기를 저도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당대표 선거 치렀던 그룹 중에서 김기현 대표가 변호사님만 안 만났잖아요. 네. 안 만난 거예요?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뭐 약간 둘 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쪽에서 언론에 말씀하시는 것만큼 적극적이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예. 실제 저한테 몇 가지 가능한 대표께서 가능하신 날짜를 주셨고, 제가 실제로는 그때가 시간이 안 됐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처음에는 거의 약간 추방시키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었어요. 천하람이 추방이다. 추방이요. 선거 끝나자마자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영구 추방, 뭐 훌리건 막 이렇게 하다가 예. 요새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말 잘 들으면은 하는 거 봐서 공천 줄 수도 있어.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내부 총질했던 거 반성하면 뭐 살려는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원래는 배제 언어를 쓰다가 요새는 가면 갈수록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굴종의 언어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순천에도 공천 안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약간 영구 추방 이런 거에 포함되는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예. 제 입장에서는 듣기에 따라.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막 뭐 대표님 어떻게 해가지고 살려만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또 비춰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나름의 어떤 명분과 또 만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어서 좀 저도 김기현 대표 쪽에다가 지금 이제 조금 서로 선거 직후에 좀 흥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라앉고 좀 차분해지면 찬찬히 만나시자. 그렇게 했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김기현 대표 쪽에서도 이해하고 계시지 않나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분들의 그런 메시지는 당대표를 거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연대와 포용을 말씀하시는 게 가식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라도 조금 이거는 문제적인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표께서는 연대 포용을 말씀하시는데 최고위원들께서 그런 어떤 강한 워딩들을 쓰신다면은 이건 단순히 천하람이를 공격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김기현 대표의 영이 서느냐 하는 문제와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최고위원분들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차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당과 김기현 대표를 위해서도 그다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그 지지도 이야기할 때 노동시간 관련된 이야기 잠깐 나눴었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 노동계의 구조와 특성상 노동시간 개편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물론 업종마다 직종마다 노사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좀 종합을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이라는 거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게 예.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지수가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한 30% 이상 빠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냐면 물론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 뭐 금융이나 이런 거는 1시간당 부가가치 매우 높은 면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은 야근이 만연화돼 있다 보니까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회의나 보고 같은 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예. 결국 그거는 사람의 가치가 낮을 때의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야근시켜도 되고 언제든지 그냥 회사에서 필요하면 주말에도 불러도 되고 했던 그 시절의 행태들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보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포괄임금제라든지 그런 어떤 그 악영향을 주는 제도들 잘 손봐야 되고 예를 들면 52시간 이상으로 일을 할 필요도 있고 하고 싶은 근로자도 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2시간 이상 일하면 솔직히 그거 과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1.5배 가중이 아니라 예를 들면 원래 기본 시급의 3배 가중을 한다든지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뭐 이렇게 아주 한정적으로 그 상한을 넘어서 일을 한다는 여러 가지 이런 겹겹으로 좀 아주 세부적인 논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 어떤 특종, 직종이나 일이 몰리는 시기에 52시간 이상 일할 필요가 있다. 뭐 그거를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근로자의 휴식권이나 건강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이 좀 줄어들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아무튼 좀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나 대책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조금
그냥 근로시간의 상한만 올릴게요 이렇게 가면 근로자들 입장에서 걱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노동시간이라는 것을 그냥 대통령의 이야기에 따라서 이야기했다가 철회했다가 이런 분위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요 근래에 주 4.5일제 도입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나 노동 부가가치가 부익부 기믹빌입니다. 예. 4.5일 얘기하는데 이거 하면은 또 아주 좋은 대기업들, 뭐 유니콘 스타트업들 아니면은 뭐 공공기관 이런 데서는 잘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를 중견, 중소 아니면 뭐 5인 이하의 아주 영세 이런 기업들에게까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지금 우리나라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북유럽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 환경인 점들이 있거든요. 하단을 어떻게 끌어올릴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4.5일 뭐 저도 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단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하는 논의를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역 이슈로 좀 넘어가 보세요. 순천과 고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앞서 서동룡 의원께도 같이 드렸는데 네. 순천 고흥이 같이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이 갈등 양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결국 그냥 뭐 경남으로 가는 거 아니냐 시끄러우니까 창원으로. 예, 창원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은 저도 좀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순천 입장에서도 워낙 우리 순천이 배드타운화 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고흥 입장에서도 뭐 지역 소멸위기가 전국에서 뭐 1, 2등 한다 이러니까 뭔가 이 또 특히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순 고흥 향후회에 갔다 왔는데 김승남 의원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게살 깎아먹기 이런 거는 좀 적당히 하고 순천 고흥 모두가 너무 과하게 경쟁하느라 이걸 놓치지 않도록 하자.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이게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 입장에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좀 걱정하면서 보고 있고 냉정하게 말해서 저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네. 지자체끼리 인근 지자체끼리 특히나 그 유치전은 종종 보게 되고 갈등 정리 역할은 전남도가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자체 장들이 한 자리에 만나가지고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끝장을 봐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전남도가 고흥을 지지하는 것처럼 입장을 내놨다가 순천시에서도 되게 불편한 이야기를 또 내놨었거든요. 맞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하는 게 좋은데 이게 사실은 이게 도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들을 요새 하냐 하면은 이게 국회의원의 선거구가 약간 광역화될 필요가 이래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렇다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풀어나갈 수 있는 그게 좀 더 커질 수 있을 텐데 넓혀지면은 전남도에서 고민하는 거나 아니면 넓어진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이 고민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근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특히나 이제 어느 지역으로 유치되든 넓게 봐서 본인의 성과이기도 하고요. 이제 물론 뭐 전남도도 비슷하긴 비슷하지만 이게 시장 간의 대리전, 또 국회의원 간의 대리전 이런 식으로 이제 끝없이 대리전이 막 펼쳐지다 보니까 이게 참 풀어나가기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런 소지역주의라는 것이 또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어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런 사적 영역에서야 기업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국가나 아니면 도 단위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를 좀 객관적이고 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좀 있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그런 게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걱정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남도가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에 대해서 포스코 그룹 차원 본사 이전 해라 이렇게 촉구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이제 정치적으로 압박해가지고 저도 이제 보면은 그 경북도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포항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맨날 첫날 거기 포스코 앞에 가가지고 집회하고 이런 거 저도 많이 봤는데요. 맨날 첫날. 네, 근데 이제 오랜만에 듣네요. 예, 근데 이게 뭐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뭐 지역에서는 기업체 본사가 와서 이제 세수가 늘어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 팔 비틀어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제 생각에는 수도권의 국회의원 숫자가 비수도권의 국회의원 숫자보다 더 많아지기 전에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로컬 쇼어링 같은 개념으로 비수도권으로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제대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올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도권 표심 눈치 본다고 양당 모두 그런 거 잘 못하고 있거든요. 전남이 됐든 경북이 됐든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제도적으로 풀어야지 이거를 뭐 어차피 이제 포스코 정도로 나름대로 공공성이 있는 회사 아니면 이제 말을 해도 잘 들어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 결국은 인센티브 위주로 가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리 예고를 드리면 다음 주부터는 털어불어 시간이 월요일에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부분 개편을 통해서 다음 주에는 털어불어가 월요일에 방송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월말 결산으로 월간 털어불어가 또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에 참 반가운 봄비가 그저께부터 수목금에서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많이 어느 정도 내렸습니다. 산도 강도 메말라가면서 그토록 기다리던 봄비였는데 그 어느 때보다 참 반가웠어요. 네, 지난 22일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예. 22일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 3일 동안 내린 누적 강수량을 확인해 봤는데요. 광양이 35mm, 순천 황전이 37mm, 여수 돌산이 40.5mm, 고흥 나로도가 41mm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반가운 봄비가 내리면서 봄꽃들이 더 예쁘게 또 피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다렸는데 그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분들 바로 봄철 농사 준비하고 있는 농민분들 아니셨을까요? 그렇죠. 이 봄비가 메말랐던 세상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꽃들이 피기 시작하기 시기지만 오랜 가뭄으로 꽃들도 예쁘게 피지 못했거든요. 예. 3일 동안 내린 봄비를 맞은 벚꽃송이들이 이때다 싶어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봄비가 내리면서 농민들의 손길도 그 어느 때보다 바빠졌습니다. 이 가뭄으로 땅이 메말라 누런 먼지가 날리던 농가 밭에 봄비가 내리면서 이 물이 부족해 축 늘었던 농작물들이 잎도 다시 초록빛을 되찾고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예. 농민들은요, 작물들이 조금이라도 비를 맞게 하기 위해서 땅을 고르고 논 정비에 나섰습니다.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일한 농민들은 힘든 기색 없이 봄비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농민들 만나보시죠. 아, 좋죠. 한동안 비가 안 와서 나무나 뭐 이런 그 곡식들이 그 비가 안 오면 그냥 마르잖아요. 그 농민들은 대체로 그런 거 보고 사는데 애처로. 그런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아주 좋잖아요. 이번 비에 아마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파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잘 되고 이번 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와 버립니다. 그 앞에는 아주 시들시들해가지고 아주 안 좋았거든요. 이 모든 작물 곡식이 비가 오면 그냥 아주 이렇게 그냥 살아나고 아주 좋습니다. 좋지. 아이고 비가 너무 많아서 그냥 타지고 그러더만 그냥 좋아. 비가 온 게 좋았어. 이것도 우음도 안 나면 그냥 우음이 다 나고 그래. 감사지. 이것도 감사지. 웃음소리가 참 반갑습니다. 네. 3일 동안 내린 비로 잠깐의 해갈에는 도움이 됐는데 아직 가뭄이 해결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네, 식수원인 주암댐의 저수율은 평년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지난 20일 오전 기준 주암댐 저수율은 21.5%였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면서 오늘 오전에는 21.2%가 떨어졌다가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21.3%를 기록했습니다. 안 올랐네요. 네, 정확한 저수율은요. 비가 내린 2, 3일 뒤에 빗물이 모아지면서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 이걸 2, 3일 뒤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측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비로요. 해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저수량을 드라마틱하게 올리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를 못했지만 네. 그래도 봄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봄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네, 앞서 농민들을 만나봤지만요. 특히 여수 화양면 농민들의 경우 더욱 이 비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예. 이 화양면 언덕 비탈 곳곳에는 오는 6월 정도의 수확을 앞둔 옥수수 모종이 심어져 있어요. 옥수수가 굉장히 물을 많이 필요한 작물인데 이 모종을 심고 제대로 비가 오지 않아서 모종이 시들어 있는데 이번 봄비로 올해 옥수수 농사에 조금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농민들은요. 사람이 몇 날 며칠 물을 뿌려도 잠시 오는 비보다 못하다면서 오랜만에 작물들에게 보약 같은 비가 내렸다고 반기고 있습니다. 빨리 숨었지. 2월달에 숨었어. 2월달에. 이따가 가물하고 물을 못 얻어먹었거나 그냥 비틀비틀하다가 그냥 오늘 비가 어저께 와서 그렇게 좋아라 옥수수까지. 옥수수 이렇게 커서 딸 때도
비가 와야지 맛있어서. 작년에 이럴 때는 잘 왔어 비가. 근데 이제 그 딸 무렵에 참 작게 왔지. 근데 올해는 이제 해봐야 알지. 6월달에 이제 6월 20일에 딱 끊게 비가 와야지. 비가 와야 돼. 지하수에서 물을 주면 비 오는 것만이 안 커. 비 온 것이 훨씬 많이 커요. 그래 비가 보여야 해요. 이번 비는 진짜 단비야 진짜. 비가 얼마나 좋은 건가. 예, 앞으로 비 소식이 더 있습니까? 네, 앞으로 남은 3월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예.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요, 4월 한 달간 평년과 비슷한 10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당분간 기상 가뭄 계속해서 보입니다. 다 틀리고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퇴직연금 IRP 계좌 앞에 미래에셋증권 6글자가 붙는다는 건 글로벌 자산 배분 노하우가 붙는다는 것, 연금 전문가의 컨설팅이 붙는다는 것. 지금 당신의 퇴직연금 IRP 앞에도 미래에셋증권 붙일 수 있어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배우 윤여정입니다. 새로운 것들은 언제나 기대가 되죠. 새로운 작품, 새로운 배역, 그리고 새로운 만남. KB생명과 프루덴셜 생명이 만나 KB라이프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라이프를 나름답게 KB라이프. 지금 현재 시간은 세상이 바라던 카드를 만날 시간. 나를 위한 마이 위시, 우리를 위한 아워 위시, 모두를 위한 위시 얼. 타임 투 위시 KB 국민카드. 자세한 내용은 KB 국민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3월 24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라디오 전망대 부분 개편이 진행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매주 월요일에 있었던 YMCA 토론이 금요일로 가서 한 주간 이슈들 시민단체의 눈으로 쭉 정리를 해드리고요. 매주 금요일에 있었던 털어브러는 월요일로 이동을 합니다. 여전히 많은 청취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월간 털어브러로 월말 총 정리하는 시간 1시간 동안 천하람 변호사, 서동용 의원과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철의 비가 와 흐르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 더 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